네, 반갑습니다. 뽕짱맨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화밤도 아주 즐겁게 시청을 하셨죠? 역시나 조회수와 화제와 이슈를 몰고 다니는 우리 유진 양의 압도적인 실력으로 인해서 많은 또 주목을 받게 된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유진 양이 부른 멋진 곡을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곡입니다. 2년 전, 시간은 조금 지났는데 2년 전에 MBC에 출연을 해서 이 편해중계라고 해서 트로트 신동대전에서 불렀던 우리 유진 양이 불렀던 동백 아가씨, 이 노래를 많은 분들이 2년 전에 불렀던 무대이기는 하지만 우리 뽕짱매니가 한번 좀 들어보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오늘은 이 곡을 들고 왔습니다. 지난주 화반 무대를 제가 따로 하지 않는 것은 그 노래가 트로트 곡이 아니라서 이 내 사랑 내 곁에는 제가 뭐라고 제가 아는 척하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트로트 위주로 제가 방송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좀 저의 개인적인 트로트 방송의 진정성이 좀 떨어질 것 같아서 잘 모르는데 제가 아는 척 하면서 할 수가 없어서 요번 방송은 조금 건너뛰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양해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어쨌든 동백아가씨 함께 들어보면서 이야기 나눌 텐데요. 1964년에 이미자 씨가 부른 대한민국의 트로트 곡이죠. 정말 이 엘레지의 여왕이라고 불리게 된 곡인데 이 엘레지가 뭐냐면 슬픈 노래, 슬픔을 노래하는 어떤 문학작품 같은 것을 엘레지라고 하는데 아주 정통 트로트다운 기교와 창법을 잘 보여주는 그 이미자 씨의 어려운 곡을 우리 유진 양이 불렀던 2년 전 2020년 2월 달에 불렀던 무대고요. 지금 조회수가 200만 뷰가 넘었습니다. 이 무대를 함께 들어보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그렇죠. 수많은 밤을 하면서 이 무대 이제 끝까지 다 보고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유진 양이 정통 트로트의 기술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는 무대였습니다. 근데 이게 뭐다? 2년 전이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이 박현호 작곡가님이 갑자기 이제 앞에 설명을 쭉 하시고 나서 피아노를 직접 치면서 유진 양에게 노래를 시키는 장면이죠. 요 전에 이제 그 장면이 나왔었는데 피아노를 직접 치면서 유진 양의 노래를 들어보려고 했던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가슴 도려내는 아픔에 겨워. 자, 지금도 여기서 작곡가님이 피아노를 계속해서 치면서 뭔가를 깊게 생각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데 이건 뭐냐면요. 치면서 그런 거죠. 요놈 봐라. 지금 이런 거거든요. 이래도 할 수 있어? 약간 테스트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테스트냐면요. 이렇게 노래를 혼자 배우거나 혼자 연습을 하신 분들은 생각보다 이 음을 맞추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뭐 스튜디오에서 레코딩을 한다든지 내가 부른 노래를 직접 들어볼 기회가 많이 없죠. 우리는 보통 노래방에서 노래를 하면서 그 방 안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와 리버브, 그러니까 에코라고 하죠. 울려주는 소리가 막 나는 데서 귀로 들으면서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그냥 그리고 또 술 한 잔 때리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내가 정확한 음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듣는 분들도 잘 모릅니다. 근데 이게 그 스튜디오 같은 데 가서 레코딩을 정확하게 딱 해보면 내 귀에 와, 내가 이렇게 음을 많이 틀렸나? 수많은 밤을 말도 안 되게 노래를 부르는 걸 여러분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렇게 유진 양 같이 어린 나이에 누구한테 선생 없이 배우는 사람 없이 혼자 연습한 사람들은 잘못된 습관으로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앞서서 한번 테스트를 했는데 이거 봐라 라고 느껴져서 우리 박현호 작곡가님이 피아노 앞에 앉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 피아노를 땅땅땅 도레미 땅땅땅 치면 그 음이 딴딴딴 수많은 밤을 하면서 딱 그 음이 틀리는지 맞는지가 정확하게 귀에 꽂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땅땅땅 땅땅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자막으로 나오거든요. 초보에게 어려운 피아노 반주 노래에도 이거예요. 초보에게 어렵다라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반주 자막은 이렇게 나왔지만 부연 설명이 없어서 초보가 왜 피아노 반주가 어렵지? 라고 생각하셨다면 그것에 대한 해답이 되셨을 겁니다. 음이 너무나 정확하게
바늘로 찌르듯이 콱콱 찔러주기 때문에 조금만 달라져도 아 내가 노래를 잘못 부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다 보면 확확 느껴지기 때문이죠. 내 가슴 도려내는 자, 이런 부분 도려내는 이런 부분들도 정통 트로트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교와 기술을 그대로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내 겨워 자, 지금 이런 부분 땅땅땅땅땅 하니까 음이 아픔에 겨워 하면서 정확하게 막 뭔가 막 발가벗겨진 상태에서 노래를 부르는 듯한 피아노 반주에 원래 노래를 부르면 그렇습니다. 얼마나 울었던가 동백아가씨 동백아가씨 이런 부분들도 정말 15세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의 능수능란한 트로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이 무대를 보면서 전체적으로 제가 느꼈던 것은 우리 유진 양이 느슨하게 힘을 빼면서 오히려 여유를 가지고 노래를 부른다는 느낌을 받았고, 여기 처음에 이제 시작하기 전에, 영상 시작하기 전에 박현호 작곡가님이 되게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조언을 해주셨는데, 저도 뭐라 그랬냐면, 노래는 감동이 충분히 뿜어져 나오는데 표정을 관리해봐라, 표정을 지어봐라 라는 조언을 해주시죠. 이게 제가 제 방송에서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죠. 노래를 얼굴로 해지 마라. 우리 유진 양은 노래를 할 때 얼굴로 해지 않아서 좋다라는 말씀을 제가 굉장히 여러 차례 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무대를 보고 이렇게 박현호 작곡가님 같은 분들이 조언을 해줘서 그때부터 뭔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구나라는 생각도 드는 무대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노래를 할 때 굉장히 인상을 구기면서 막 감정을 쥐어짜면서 부르는 가수들이 있어요. 물론 그분들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노래는 뭐가 맞고 틀림이 없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면, 감정의 전달이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청자가 느끼는 거지 화자, 말하는 가창자가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가 연기로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어떤 연기자가 슬픈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꺼이꺼이 막 하면서 우는 모습을 봐도 어때요? 우리가 그냥 웃어버리는 게 연기 더럽게 못한, 웃은 경우도 있고 보면서 우네 이런 경우가 있지만, 때로는 창밖을 내다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한 방울의 눈물이 톡 떨어지는 장면만 봐도 펑펑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결국 그 사람과 함께 스토리텔링이 되어진 감정을 우리가 같이 느끼는 것이지, 결코 인상을 쓰거나 내가 이만큼을 줘야지 라고 억지로 주입한다고 해서 청자들이 감동을 받거나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어려서부터 아주 좋은 습관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지금 유진 양의 노래를 들었을 때 정말 우리가 편하게 들리는 겁니다. 그거는 귀로도 들리지만 눈으로도 보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유진 양이 막 수많은 밤을 막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보면서도 막 내가 아파. 막 아프단 말이에요. 그죠? 노면의 마찰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죠? 자동차나 뭐 이런 걸로 따지자면, 그죠? 넘실넘실 마치 바퀴 없이 굴러가는 자전거 같은 느낌이에요. 양탄자가 둥실 두둥실 두둥실 떠가는 듯한 느낌으로, 또 하나보다 노래에 힘을 빼면서 늘어뜨리면서 부르기 때문에 우리 귀에 편안하게 들리는 거다. 그리움에 지쳐서 울다 지쳐서 외로운 동백꽃 찾아오려 야, 우리 박현우 작곡가님이 요놈 봐라 계속 그런 표정으로 요놈 봐라, 아니 15살이 그런 표정으로 피아노를 치면서 아주 지켜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번 무대를 보면서 트로트적인 기술과 창법이 이미
그 15세,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완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무대가 나올 수 있었던 거겠죠. 그럼과 동시에 2년이 지난 지금 이 무대를 다시 돌아보니까 이제는 이런 기술에 유진양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결합돼서 더욱더 뭐다 업그레이드가 됐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요 무대 가끔 가다가 저한테 댓글로 그런 말씀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요. 뭐 칭찬도 좋지만은 이 뭘 개선하면 좋을까에 대한 것도 좀 이야기를 뽕짝맨이가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뭔가 이런 것들을 음악적으로 뭐 평가를 하거나 뭐 지적을 하거나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지금 15세의 무대에 교복을 입고 나온 이 무대만 봐도요. 기술적으로 사실 2년 전에 이 모습을 보면 분명히 보완할 점이 있겠죠. 그리고 더 발전해야 될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이게 오히려 더 전유진양만의 지금의 색깔을 가질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모 경연 프로그램에서 유진양과 아주 비슷한 나이 또래의 교복을 입고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 여 가수가 있었습니다. 노래를요 정말 잘해요. 그냥 완벽하게 노래를 불러버립니다. 와, 박수가 절로 나올 정도로 완벽하게 노래를 불렀던 가수가 있었어요. 누구라고 말하면 제가 또 욕먹으니까. 근데 제가 그 무대를 보고 나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야, 잘한다. 근데 저렇게 할 거면 교복을 입히질 말았어야지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그 친구의 기술, 그 친구의 감정, 그 친구의 생각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노래를 부를 때 수많은 밤을 손짓, 표정, 제스처 하나하나가 모든 게 다 완벽한 프로다운 무대였어요. 그것은 솔직하지 못한 무대였다. 만들어진 무대라는 거야. 인위적으로. 누군가가 너 여기선 이렇게 해? 너 여기서는 고개를 끄덕여? 수많은 밤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끝날 때 음이 끊기기 전에 감사 인사를 먼저 올려. 이를테면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까지 다 무대에서는 여기를 쳐다봐 저기를 모든 걸 다 가리킨 무대였어요. 당연히 완벽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 무대를 보면서 저는 오히려 약간의 거부감이 들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예를 들어서 이 노래를 불렀다고 칩시다. 10대의 나이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을 도려내는 이런 아픔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러면 나 그거 잘 몰라요. 하지만 내 나이에 내 감성의 소녀 감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크기, 감정의 크기와 느낌은 이만큼입니다. 라고만 보여주면 거기서 오히려 감동이 옵니다. 근데 70대, 80대 감성을 그 가수는 노래를 막 해버렸어. 오히려 만들었구만. 선수구만. 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래서 지금 15세의 우리 유진양이 불렀던 동백아가씨의 무대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의미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굳이 단점을 찾아라? 글쎄요. 단점을 왜 찾아야 되죠? 전혀 오히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떨어지는 폭포수의 소리를 푸른 창공으로 날아오르는 날갯짓을 들판에 심해와 같은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찬가를 어떻게 평가를 하고 무엇 때문에 왜 어떤 이유로 지적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술은요. 예술로서 음악을 즐기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단점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과연 그런 것들 폭포수에 떨어지는 소리를 우리가 정량적으로 객관적인 데이터로 바꿔서 분석하고 하는 것이 어떤 즐거움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저는 그것에 대해서 뭐 그렇게 같이 공감하지 못합니다. 그냥 들어주는 거죠. 아, 좋다. 그래.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 또래에 맞는, 그 감정에 맞는 노래를 과하지 않게 부르고 있다. 그게 오히려 더 슬픈 표정을 쥐어짜고 나이만큼 보여줄 거예요 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엘레지스럽다. 앞서 말씀드렸죠. 엘레지의 여왕. 10대 가수가 부르는 엘레지의 여왕 같은 무대였다라는 생각이 저는 오히려 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뭐 댓글의 반응도 보면요. 장난이 아닙니다. 그죠? 네, 누가 이런 감동을
줄 수 있겠느냐. 이거 뭐 조회수가 이미 200만 뷰라는 조회수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음색과 톤이 정말 독보적이고 정말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지 누구도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초대형 가수의 탄생이다. 혼을 그죠? 쥐어짜지 않는 신비한 음색이다. 이런 댓글 반응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무대였다. 과하지 않아서 좋다. 다워서 좋다.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구마구 느낄 수 있었던 멋진 무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에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이 무대를 지금도 보고 있다, 앞으로도 볼 것이다, 뽕짱매니도 좀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를 무대를 보면서 저도 느낄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쨌든 오늘 멋진 무대, 멋진 노래 함께 또 소개시켜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함께 들어보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 달아주시면 제가 같이 해설하는 방송 해드릴 거고, 다음 주가 아마 영영이었던 것 같은데 그 무대는 또 제가 좋아하는 곡입니다. 아시죠? 화요일 전에 항상 예고편 보고 제가 분석해드리고 끝나고 나면 본편을 보고 해설 방송 해드리니까 구독 해드리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셔서 제 방송 많이 시청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튼 뭐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주말도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